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저희가 2017년 3월 6일에 1회를 시작했는데요. 2017년 10월 25일 오늘 165회가 되었습니다. 200회를 못 채우고 제가 아주 여러분한테 인사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적반하장은 1회 시작해서 주 5일을 정말 꽉꽉 채웠고 특별편까지 만들어가면서 대선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5일 165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여러 공격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투, 질타, 그리고 응원 정말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결국 적반하장은 자유한국당의 방송으로서는 오늘로써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두려고 한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요. 죽어야지만 새로 살기 때문에 일단 한 템포 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합니다. 2017년 11월이 지나서요. 11월 중순경에는요. 유여혜의 적반하장으로 다시 제 개인 방송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유여혜 개인 방송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다양한 목소리, 더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의 공식 방송이기 때문에 이야기 못했던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당의 공식 방송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하기에 적절치 않다,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판과 비난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을 정말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저 역시 많이 자랐었습니다. 저는 적반하장에 감히 보수 우파를 다시 모으는데 한 축이 되었다라고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적반하장 창립 멤버들은 여러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경환 변호사님, 윤기찬 변호사님, 변항봉 변호사님, 그리고 중간에 또 김정기 위원장님이 변호사님이 합류해서 한참 저희 적반하장과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정준길 위원장님, 정준길 변호사님은요. 적반하장을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을 처음 그 이름을 만들고 적반하장을 우리 당 방송이 되도록 만들었던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방송은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이 좀 서운하네요. 전 서운하지 않은데요. 그래요. 저는 네. 이 적반하장을 165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방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편까지 포함하면 한 200회가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165회를 마지막으로 좀 중단하게 되는데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유해 최고위원께서 이제 개인 방송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글쎄 개인 방송을 하게 되면 166회로 하실지 아니면 1회 유해의 적반하장으로 하실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적반하장, 그러니까 유여혜의 적반하장 별표입니다. 별표는 무슨 말이에요? 뒤에다가 별표를 넣어서 방송 이름을 만든다고요. 그럼 1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뭐 그런 걸 물으십니까? 뻔한 걸. 별은 뭐예요, 별은? 해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 유여해니까 해. 원래 해와 별이거든요. 그럼 달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싫은데요. 문모 씨가 있네요. 네. 예. 적반하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입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설왕설래를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적반하장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 다른 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진영에는 방송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송을 만들자, 여론을 생성하자라는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요. 정준길 단장님께서 그 당시에 여기 당에 스튜디오가 있어서 그 스튜디오를 보고 자, 우리도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방송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165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지금 당 방송 가운데에서 적반하장처럼 이렇게 성공한 방송은 없다라는 것이 중평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본인이 지금 현재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조회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느냐, 유해 최고가 하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로 그 이유는 적반하장이 가지는 뭔가 독특한 자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당에는 그런 어떤 당 방송이 있는데 우리 당이 없어서 시작을 한 거지만, 사실은 적반하장을 본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적반하장이 당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당 방송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적반하장이 성공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그러한
적반하장이 당 방송 같지 않는 그런 또 보수 우파의 사랑을 받는 그런 방송이 되게 된 데는 바로 그 유해 최고위원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이 운영 또 앵커로서의 어떤 멋진 자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특히 당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보수들이 갖고 있는 열망이 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방송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요. 정규제 TV도 있고요. 신혜식, 신의 한수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방송이 있지만 당의 방송으로서는 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부지런히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새벽에 지난 겨울 되게 추웠었는데 3월 달에도 추웠거든요. 3월부터 정말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당을 한 7시, 6시 반, 7시, 7시 20분 그 시간대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송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끈기와 노력이 적반하장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제 스스로가 저한테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 하나는 끈기입니다. 와, 진짜 제가 생각해도요. 그거 미치지 않으면 못할 일이었습니다. 165회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제가 안 했던 저기 딱 전당대회 기간이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단장님께서 참 잘 맡아주셔서 시청률을 많이 떨궈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때 한 2주 좀 넘게 네. 유해 최고위원을 대신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주된 내용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했는지 그 대안이 뭔가라는 그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좀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또 전당대회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워낙 우리 유채고가 잘 하셔서 뭐 제가 조금 떨어뜨리긴 했지만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예, 아니 또 일부 분들은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유채고보다 더 안정되게 잘한다고. 네, 안정되게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시청률로 말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5인 체제로 변경하셨죠? 그런데 뭐 거기서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지만 이제 좀 변명을 하자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시청 국민들이나 또 우리 보수 진영의 관심이 좀 떨어진 아닙니다. 부분들도 신의 한수나 정규제 TV는요. 네. 그래도 10만 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요? 단장님은 제가 사랑했던 것만큼 적반하장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가요? 네, 그 왜냐면은 저는 정말 제가 낳은 자식 같았었어요. 저도 제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잠깐만요. 이거 제 자식이거든요. 제 자식입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게 왜냐면요. 제가 키웠어요. 그러면은 우리 유채고가 어머니면 저는 아버지였네. 아니 그 이상한 말로 갖다 이게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단장님 왜 그러냐면요. 아시겠지만 대선이 끝나고 난 이제 단장님은 적반하장에 거의 거리가 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제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적반하장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저보고 일주일에 2-3번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3번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유채고께서 일주일에 좀 3번만 좀이라도 꼭 좀 해달라. 이렇게 사실은 부탁을 했던 건데 본인이 5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하다. 괜히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중간에 이게 무너지면 유지조차 안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3번이라도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저는 그 3번 중에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한 번씩 이제 나와서 이제 조금 이제 도와드렸는데 이 유채고가 그러니까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그것을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5번씩 계속 한 거죠.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은 유효의 눈물 하면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보고 야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때 눈물을 보였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보수니까라고 발언한 그 부분의 유해의 눈물만을 기억하는데 또 다른 정말 의미 있는 유해의 눈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거가 지고 난 그 다음 날 정말 아무도 출연하지 않는데 혼자 이 카메라 앞에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유해 최고가 했던 말이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졌을 뿐입니다.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그 방송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유해 최고께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순하게 3번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5번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적반하장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버지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관심 안 갖는다고 옆집 아저씨한테 기대서라도 하여튼 적반하장을 진짜 계속 적반하장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사실은 좀 뭐 지난 후일담이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사실은 유해 최고의 어떤 뭐랄까 정치인으로서의 그 비전, 희망 이런 걸 봤어요. 저런 정도의 근성과 저 정도의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원하고 요구하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최고위원으로 설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또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전당대회 이야기하면 전 단장님한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기 뭐 전당대회 아니 기탁금 3천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네. 전당대회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은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 모든 얘기들이 꼭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순서대로 속았어요. 이제 얘기를 속았어요. 하려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거고요. 이제 전당대회와 적반하장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여회 적반하장 그리고 전당대회로 연결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을 통해서 유여회가 유명해졌다. 그게 아니라 적반하장을 유여회가 키웠기 때문에 그 키운 마음을 당원들이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조개가 곰보가 되고 곰보가 보조개가 되는 겁니다. 유여회가 적반하장을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당원들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 좀 동의를 하면서도 전 또 다른 또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보수파나 당원들한테 인지도를 높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적반하장을 통해서 유해 최고위원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수 있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전당대회는 과거에 어떤 조직,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죠? 그런 어떤 지지자들이 있어야만 사실은 될 수 있었던 구조고, 정치 신인이었던 유해 최고가 적반하장의 어떤 사회자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됐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거꾸로 이 적반하장을 통해서 단련된, 물론 그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 내공을 쌓아왔지만 그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반하장을 하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민심, 당심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그 퍼포먼스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유해 최고가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퍼포먼스가 된 것 같거든요. 바로 그런 힘들은 거꾸로 적반하장 때문이 아니라 적반하장을 통해서 알았던, 그죠?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민심과 당심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된 거지, 저는 적반하장 자체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신발을 벗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노래를 부르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당대회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 타성에 젖어 있는 전당대회는 이래야 한다를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이래야 한다. 최고위원은 이래야 한다. 당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는 걸 내려놓을 때 저는 당원의 사랑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저한테 또 다른 비난을 합니다. 최고위원이니까 무게감을 가져라고요. 무게감 가지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은 여러분들과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울고 웃고 그럴 때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면서 보세요. 밥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 되길 저는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의 방송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여의 적반하장으로 태어나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죽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방송이 되려고 항상 노력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좀 그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옆에서 계속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니까 지금 말을 지금 걸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적반하장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요. 또 무슨 그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제가 그 생각이 드냐면
아까 유채고께서 이제 왜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5인 체제로 변경했느냐. 물론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긴 한데.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통보하셨잖아요. 뭐 통보한 건 아니고 상의했습니다. 통보하신 전 기억납니다. 세가프로다는 커피숍에 와가지고요. 5인 체제로 바꿨으니까 좀 서운해도 참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 반은 진실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게 된 사실은 이유가 좀 가슴 아픈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한 2주 넘게 이제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신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당 내부에서 이 적반하장을 빌미로 유채구가 최고위원회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방송을 마치 사유화한 것처럼 이렇게 근거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적반하장을 없애야 된다. 뭐 이름을 빼라. 그리고 개편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반하장의 원래의 모습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상징인 유해최고가 계속 적반하장의 상징으로서 잘 남으면서도 바로 그러한 어떤 좀 근거는 없지만 그런 어떤 비난들로부터 벗어나서 또 우리 적반하장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유해최고가 아무튼 적반하장을 통해서 스타가 돼서 최고위원이 된 것처럼 제2의 제3의 유해가 나올 수 있는 좀 기회를 부여하면서 또 다른 그런 어떤 가능성 있는 어떤 정치인을 만들자, 제2의 제3의 유해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5인 체제로 변경을 했는데, 그 뭐 5인 체제를 뭐 한 결과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변명 같지만 대선이 끝나고 또 전당대회가 끝나고 우리가 좀 의기소침해지면서 관심이 좀 줄었던 면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유해 최고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했던 것만큼 물론 다른 분들 열심히 하셨지만 그만큼 못 따라온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 한 2달 정도 했죠. 2달 하고 나서 다시 좀 유해 최고위원 단독 체제로 바꿔서 좀 되살려 보려고 했으나 상당히 좀 쉽지 않았는데 사실 좀 최근 들어가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다시 우리 시청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저 당에서 월수금만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체제를 바꾸는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너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드렸던 것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어떤 수를 썼더라도 무조건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고요. 여성방송과 청년방송을 새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러한 제 능력의 부족의 탓으로 그걸 못 끌어냈었고요. 오히려 더 잘되게 방송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수금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자, 월요일에는 민경욱 의원님,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전희경과 강효상 의원께서 방송을 진행하는 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요일날 제가 유여의 적반하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은 결국은 그냥 잊혀져 가기 위한 지름길인 것 같아서요. 적반하장은 매일 하는 것이 훨씬 적반하장답고 또 시사라는 것이 뉴스라는 것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생성되는데 하루라도 빼놓게 가게 되면은 감을 잃을 것 같아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오히려 방송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적반하장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부족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속상해하고 지키기 위해서 제 나름의 노력을 다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곁으로 매일 찾아가는 걸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제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체제 새로운 당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당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당원으로서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일단 뭐 덕담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해 최고위원께서 그동안 165회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진행해온 이 적반하장이라는 어떤 당 방송, 이름도 뭐 많이 바뀌고 좀 뭐 내용도 바뀌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당원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오히려 유해 최고위원이 진행했던 것보다 더 질적으로
변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유해 최고위원께 뭐 좀 덕담을 하자면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컨텐츠인 적반하장을 본인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잘 기루어온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보수우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한테 칭찬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적을 하셨는데 적반하장이 사실은 맨 처음에 당방송으로 시작을 하면서도 당방송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관심이었고 사실 그것이 성공한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이제 당방송이 아니라 개인 방송으로서 유효회의 적반하장을 한다면 물론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또 어떤 뭐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 공식 방송보다는 훨씬 더 제약이 적을 것 같고요. 또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당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수 있는 게 바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좋은 이야기, 당을 위해서 보수파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개인이 진행하시는 적반하장은 아마 단순하게 그냥 현재 적반하장의 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훨씬 더 비약되고 발전된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개인이 진행하시는 적반하장에서도 정중재를 좀 많이 좀 불러주시길. 나오시려고요? 예, 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세요?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정준길 단장님께는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당에서 어떤 정확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던 그 어느 날 2월이었죠. 굉장히 추웠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코트를 입고 장갑을 껴도 손이 정말 호호 시린 그 2월 어느 날 저한테 당의 방송국이 있다고 제안을 해주시고 또 적반하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이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옆에서 항상 지켜주신 정준길 단장님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음으로 양으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너무 많은 비도 오고 바람도 올 때 그 바람 다 혼자 몸으로 막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물론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던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괴롭히고 또 뭐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방송에 이렇게 딴지도 걸고 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해주신 날들만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나쁘게 저한테 이렇게 태클 건 건 제가 기억을 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러주시겠다는 약속도 좀 하셔야죠. 왜 그러십니까? 단장님 아무튼 적반하장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황송합니다. 네, 그동안 적반하장을 시청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린다는 것은 떠나겠다는 건데 떠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유여회의 적반하장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선 때 김밥도 겨우 입에 우물우물 밀어넣고 컵라면을 후루룩 먹어가면서 정말 라볶이를 시킨 날이 최고의 성찬으로 지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못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살이 그냥 빠졌었고 정말 눈이 움푹 들어갔었고 영양제를 입에 틀어 부으면서 사실은 방송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적반하장을 찍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어도 시원찮을 날에 적반하장 앞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외쳤던 날도 있습니다. 가끔은 화장을 하지 못하고 앉은 날도 있었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목을 싸매고 있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정말 족욕에 반신욕에 어떠한 노력도 다 기울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적반하장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전당대회 여기저기서 적반하장 유여해 적반하장이라고 불러주실 때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정말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적반하장을 했었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 들고 태극기 집회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이죠. 적반하장 자유한국당 적반하장은 이제 종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적반하장으로
유여의 적반하장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거듭남은 정말 더 멋진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두영 작가님, 김상철 PD님 함께 저랑 셋이서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서로가 얼굴 쳐다보기도 힘들었던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특별판 만들자고 집에 가는 사람 붙들어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적반하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안에 보이는 제 모습을 보면 우리 작가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 PD님도 저희 컨디션을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작가 선생님은 하루 종일 제 목소리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아마 꿈에도 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반하장 165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었고 하루도 후회하는 날이 없이 열심히 했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녕이 아니거든요. 유여의 적반하장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멋지고 더 용감하고 그리고 더 여해다운 더 유여해다운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찾기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열심히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설프게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여의 성실성, 유여의 끈기, 그리고 유여의 명랑함으로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그 얘기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데는 작은 스튜디오도 있고 그다음 카메라도 두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조명을 갖고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현재 새롭게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예. 여러분은 다 알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적반하장을 저와 함께 165회까지 울고 웃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릴게요. 끊임없이 유여에는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스스로가 페이스북에 어떤 방송을 하는 것처럼 현재 새롭게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이 유해의 적반하장은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이 없이 정말 핸드폰 하나를 들고 현재의 문명기기 그 자체 하나만을 들고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정말 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정규재라는 분 또는 신해철 이런 분들 하시는 그 방송도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 방송처럼 이렇게 카메라 있고 그다음 조명 있고 또 이렇게 데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방송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방송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컴퓨터 하나 달랑 들고 그다음에 스탠드 하나 놓고 그다음 조명은 따로 두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한번 찍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새로운 시도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적반하장 방송과 비교해 볼 때 아마 화질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화면 모습도 아주 아마추어틱하고 또 별로 이렇게 보기에 좋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노력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런 점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요.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이름을 낳아주셨고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PD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떠남이 아니고 다시 찾아옴을 위한 잠시 휴식입니다. 간만에 휴식 조금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울고 싶은 날 카메라 앞에서 울지 말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많이 울었다고요? 어쩌겠습니까? 유채고가 울보인데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 다른 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진영에는 방송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송을 만들 때 여론을 생성하자라는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요. 정준길 단장님께서 그 당시에 여기 당의 스튜디오가 있어서 그 스튜디오를 보고 자, 우리도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방송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165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지금 당 방송 가운데에서 적반하장처럼 이렇게 성공한 방송은 없다라는 것이 중평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본인이 지금 현재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조회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느냐. 유해 최고가 하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로 그 이유는 적반하장이 가지는 뭔가 독특한 자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당에는 그런 어떤 당 방송이 있는데 우리 당이 없어서 시작을 한 거지만 사실은 적반하장을 본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적반하장이 당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당 방송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적반하장이 성공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그러한 적반하장이 당 방송 같지 않는 그런 또 보수우파의 사랑을 받는 그런 방송이 되게 된 데는 바로 그 유해 최고위원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이 운영 또 앵커로서의 어떤 멋진 자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특히 당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보수들이 갖고 있는 열망이 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방송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요. 정규제 TV도 있고요. 신의식, 신의 한수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방송이 있지만 당의 방송으로서는 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부지런히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새벽에 지나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왜냐면은 저는 정말 제가 낳은 자식 같았었어요. 저도 제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잠깐만요. 이거 제 자식이거든요. 제 자식입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게 왜냐면요 제가 키웠어요. 그러면은 우리 유채고가 어머니면 저는 아버지였네요. 아니 그 이상한 말로 갖다 이게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단장님. 왜 그러냐면요, 아시겠지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단장님은 적반하장에 거의 거리가 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제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적반하장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저보고 일주일에 2-3번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3번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유채고께서 일주일에 좀 3번만 좀이라도 꼭 좀 해달라. 이렇게 사실은 부탁을 했던 건데 본인이 5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하다. 괜히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중간에 이게 무너지면 유지조차 안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3번이라도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저는 그 3번 중에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한 번씩 이제 나와서 이제 조금 이제 도와드렸는데, 이 유채고가 그러니까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그것을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5번씩 계속 한 거죠.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은 유효의 눈물 하면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보고 야,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때 눈물을 보였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보수니까라고 발언한 그 부분의 유해의 눈물만을 기억하는데, 또 다른 정말 의미 있는 유해의 눈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거가 지고 난 그 다음 날 정말 아무도 출연하지 않는데 혼자 이 카메라 앞에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유해 최고가 했던 말이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졌을 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저희가 2017년 3월 6일에 1회를 시작했는데요. 2017년 10월 25일 오늘 165회가 되었습니다. 200회를 못 채우고 제가 아주 여러분한테 인사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적반하장은 1회 시작해서 주 5일을 정말 꽉꽉 채웠고 특별편까지 만들어가면서 대선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5일 165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여러 공격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투, 질타, 그리고 응원, 정말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결국 적반하장은 자유한국당의 방송으로서는 오늘로써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두려고 한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요, 죽어야지만 새로 살기 때문에 일단 한 템포 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합니다. 2017년 11월이 지나서요, 11월 중순경에는요, 유여혜의 적반하장으로 다시 제 개인 방송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유여혜 개인 방송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다양한 목소리, 더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의 공식 방송이기 때문에 이야기 못했던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당의 공식 방송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하기에 적절치 않다,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판과 비난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을 정말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저 역시 많이 자랐었습니다. 저는 적반하장에 감히 보수 우파를
다시 모으는데 한 축이 되었다라고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적반하장 창립 멤버들은 여러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경환 변호사님, 윤기찬 변호사님, 변항봉 변호사님, 그리고 중간에 또 김정기 위원장님이 변호사님이 합류해서 한참 저희 적반하장과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정준길 위원장님, 정준길 변호사님은요, 적반하장을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을 처음 그 이름을 만들고 적반하장을 우리 당 방송이 되도록 만들었던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방송은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이 좀 서운하네요. 전 서운하지 않은데요. 그래요. 저는 이 적반하장을 165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방송으로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편까지 포함하면 한 200회가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165회를 마지막으로 좀 중단하게 되는데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유해 최고위원께서 이제 개인 방송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글쎄 개인 방송을 하게 되면 166회로 하실지 아니면 1회 유효의 적반하장으로 하실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적반하장, 그러니까 유여회의 적반하장 별표입니다. 별표는 무슨 말이에요? 뒤에다가 별표를 넣어서 상호를 방송 이름을 만든다고요. 그럼 1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뭐 그런 걸 물으십니까? 뻔한 걸. 별은 뭐예요, 별은? 해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 유여해니까 해. 원래 해와 별이거든요. 그럼 달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싫은데요. 문모 씨가 있네요. 네. 예. 적반하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입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설왕설래를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적반하장을 처음 시작했던 겨울 되게 추웠었는데 3월 달에도 추웠거든요. 3월부터 정말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당을 한 7시, 6시 반, 7시, 7시 20분 그 시간대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송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끈기와 노력이 적반하장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제 스스로가 저한테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 하나는 끈기입니다. 와, 진짜 제가 생각해도요. 그거 미치지 않으면 못할 일이었습니다. 165회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제가 안 했던 저기 딱 전당대회 기간이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단장님께서 참 잘 맡아주셔서 시청률을 많이 떨궈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때 한 2주 좀 넘게 네. 유해 최고위원을 대신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주된 내용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했는지 그 대안이 뭔가라는 그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좀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또 전당대회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워낙 우리 유채고가 잘 하셔서 뭐 제가 조금 떨어뜨리긴 했지만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예, 아니 또 일부 분들은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유채고보다 더 안정되게 잘한다고. 네, 안정되게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시청률로 말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5인 체제로 변경하셨죠? 그런데 뭐 거기서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지만 이제 좀 변명을 하자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시청 국민들이나 또 우리 보수 진영의 관심이 좀 떨어진 아닙니다. 부분들도 신의 있었던 한수나 것 같고요. 정규제 TV는요. 네. 그래도 10만 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요? 단장님은 제가 사랑했던 것만큼 적반하장을 사랑하지